자, 3교시 시작합니다. 예, 앞서 2교시에서 일단 프로젝트를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클립스에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자, 불러올 때는 이클립스에서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일에서요. 임포트라는 부분 보이시죠? 파일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임포트. 그렇죠?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창이 열리죠.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General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General이요. 이것을 확대를 해 보시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압축 파일로 백업을 해놨죠? 그래서 압축 파일로 백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치브 파일. 요것을 선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이고 제일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클립스가 이게 어떤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가끔은 이클립스가 동작을 안 하는 먹통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뭐 이클립스를 껐다 켜야 되는 상황도 존재를 해요. 자,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서는요. 두 번째,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자, 얘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거 선택이요. 그리고 Next. 를 하시면 창의 모양이 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라디오 버튼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위쪽에. 위에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압축이 풀려있는 폴더, 프로젝트를 불러올 때는 첫 번째를 선택하면 되고 우리가 선택할 것은요. 압축 파일이죠. 그러면 아치브 파일, 아카이브 파일, 아치브 파일 이렇게 부르죠. 이 두 번째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즈 버튼 누르시고요. 자, 우리가 백업 해놓은 것은 저 같은 경우에 C의 Eclipse Workspace 밑에 myfirst.zip이라는 파일로 압축을 해서 백업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myfirst에 대한 목록이 프로젝트의 내용이 아래쪽 하단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 지금 next나 finish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누를 수가 없게 되겠죠. 누를 수 없습니다. 자,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myfirst.zip이라는 압축 파일을 통해서 myfirst라는 프로젝트를 열려고 하는데 현재 나의 패키지 익스플로러 안에 myfirst가 존재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폴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next나 finish가 활성화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요 myfirst가 패키지 익스플로러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작성한 워크스페이스 안에도 요 폴더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쵸?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걸 열기 때문에 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지 당연히 이거 잠시 끌게요. 당연히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빼줘야겠죠. 그래야지 열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myfirst를 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myfirst 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myfirst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delete를 선택합니다. delete를 선택하면요. 창이 하나 또 뜨는데 네. 자, 보시면요. remove project myfirst from the workspace 자, 워크스페이스에서 myfirst라는 프로젝트를 remove 하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OK를 누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해당되는 워크스페이스 폴더 내에 myfirst라는 폴더는 지우지 않고 이쪽에 있는 패키지 익스플로러 안에서만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랑 상황이 똑같죠? 이 폴더가 남아있다란 얘기예요. my first 폴더가 남아있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자, 근데 중간에 체크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delete project contents on disk, 디스크로부터도 지우겠냐? 얘를 선택을 하고 리무브를 시키면요, 워크스페이스 폴더 안에도 지워지고 패키지 익스플로러 안에서도 지워지고 두 군데가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 상태면은 불러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백업을 좀 잘 해서 zip 파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zip 파일은 몇 개가 있든 같은 이름을 가진 게 몇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delete 선택하고 전 OK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면은, 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안에 아까 my first라는 폴더는 사라졌죠. 자, 그러면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에 import general existing workspace project into workspace 더블 클릭, 아치브 라디오 버튼 선택, 브라우즈 내가 열고자 하는 zip 파일, 얘는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myfirst.zip은 꼭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지 않아도 돼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선택하시고 열기 하니까 아까랑 똑같이 열리는데 이번엔 얘기도 활성화, 그리고 피니시도 활성화가 됩니다. 확인하셨죠? 이 상태에서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myfirst가 똑같은 게 다시 열리고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실제 내 컴퓨터의 폴더 안에도 myfirst라는 프로젝트 폴더가 그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이 폴더 안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열려고 한다라면은 열리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만날 텐데, 프로젝트를 과제를 주면은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오늘까지 했으니까 백업 해놓고 내일 똑같은 이름인데 또 수정, 또 백업, 또 수정, 또 백업, 이러다 보면 동일한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좋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딱 하나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름으로는 열 수 없다를 지금 확인해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보내는 방법, 그리고 불러오는 방법. 내보낼 때는 간단하게 워크스페이스에서 오른쪽 버튼 보내기, zip 파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zip 파일로 보내세요. 제가 RAR 파일로 자꾸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예? 저는 안 된다라는 게 이클립스에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추가적인 RGB나 이런 zip 파일을 안 써요. 그러니까 기본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는 이렇게 해당되는 거 오른쪽 버튼 보내기에 압축 폴더로 내보내기 기본 형식으로만 사용하시면, 개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죠. 하다못해 과제하다 형 나 이거 좀 봐줘, 친구야 이거 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좀 봐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다른 형태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같은 규칙을 갖고 작업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불러오기, 내보내기와 불러오기를 사용을 해 봤습니다. 어렵진 않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진짜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직 자바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은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정리를 해놨죠. 프로젝트 백업을 할 때 해당되는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 보내기, zip 파일로 보낸다. 윈도우 템스키 내 컴퓨터를 열고 저장 위치로 이동, 워크스페이스로 이동, 해당 폴더 우클릭, 보내기, 압축 폴더를 선택해서 백업을 한다. 자, 불러올 때는 파일에 import 클릭, select 창에서 general, existing workspace, 그리고 select archive 파일 클릭한다. browse 클릭한다. 그리고 불러올 프로젝트 압축 파일을 선택한다. 그리고 finish를 누르면
불러오게 된다. 단 주의사항은 동일 폴더가 워크스페이스 안에 열려 있다라면, 포함되어 있다라면 불러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자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자바 코드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바 코드를 만들 때, 자, 이 myFirst에다가 그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myFirst에서 소스에 자바 코드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src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new, 그 뒤에 우측에 네 번째 보면 클래스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메뉴 보이시죠? 그쵸? 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바는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그게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묶음이에요. 하나의 묶음.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new에서 소스에 new 클래스를 누르면 이게 자바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면요. 자, new 자바 클래스라고 나오죠. 그리고 저장 위치를 건드리는데 건드릴 필요 없겠죠. myFirst의 src 폴더 밑에다가 작업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패키지는 디폴트입니다. 아직 패키지에 대한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네임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자바 파일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접근 지정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추후에 일어날 테니까 얘도 아직 우린 편집 안 합니다. 자, 슈퍼 클래스도 건드리지 않아요. 인터페이스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다 나중에 하나씩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좀 약간 알아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메인 함수라고 들어보셨죠? 파이썬에서도 메인 함수는 존재합니다. 예. 물론 위에서 메인 함수 없이 그냥 다이렉트 실행 형태로도 코드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일단 메인 함수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해당되는 파일의 최초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함수를 이렇게 보일 텐데 체크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 해제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이 되면 동작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럼 메인 함수를요 자동으로 완성해줘요. 일단 암기는 필요 없어요. 일단 메인 함수를 포함시키겠다. 물론 저걸 포함을 안 했다 그러면 수동으로 작성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주석 처리에 주석 관련된 거 제너레이트 하는 건 우리도 건드릴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 예, my first program 또는 요즘은 앱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앱 이렇게 쓸까요? my first app. 자, 하멜 표기법을 썼습니다. 파일 이름을 만들 때도 중요한 점,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저하고 계속 말씀드릴 텐데, 클래스 이름, 자바 파일의 이름은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한다. 자꾸 자바 파일인데 왜 클래스 이름이라고 그래? 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현재는 대문자, 연결되는 단어 또 대문자, 다시 연결되는 단어 대문자. 얘를 이렇게 쓰면 읽기도 불편할 거예요. my first app. 이렇게 되면은 my first step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읽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읽기 편하게, 보기도 편하게 my first app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고 메인 함수를 체크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my first app 그리고 public static void의 main 괄호 열고 string 배열 ar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피니시를 하니까 이제 파일이 열리긴 했는데요. 일단 잠깐 패키지 익스플로러 쪽을 보니까 src 밑에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디폴트 패키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것도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요. 디폴트 패키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얘 또한 그냥 일종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나중에 관리 다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my first app.java라는 녀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실제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만들었던 my first 폴더에 가보면 src 폴더 밑에 my first app이라는 자바 파일이 포함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자, 자바 파일인데 왜 자꾸 클래스 파일이냐 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증명이 되는 게 가운데에 해당되는 파일이 편집 상태로 미리 만들어진 부분이 보여질 겁니다. 자, 근데 파일의 이름은 myfirstapp.jav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보니까 퍼블릭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클래스래요. 그렇죠? 클래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소문자로 됐네요. 그리고 myfirstapp이라는 우리가 방금 만든 파일의 이름하고 똑같은 대소문자까지 똑같은 클래스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중괄호가 열려 있는데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자, myfirstapp 클래스가 이 지점에서 열렸으니까 시작. 9번 라인에서 여기서 닫혔으니까 여기서 끝.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면 무조건 클래스라는 게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파일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바 파일을 만든다를 클래스 파일을 만든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지난 설명, 2교시 때 설명했던 내용 중에 자, 컴파일을 하면 그 결과물이 클래스 파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혼돈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클래스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클래스 파일 그랬을 때 자바 파일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 형태의 결과물 클래스 파일 두 가지로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중간에 체크를 하나 했죠. 메인 함수를 체크했죠. 이 부분이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그 부분에 그 내용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단축키. 이거. 제가 지금 한 행동이 뭐냐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 플러스 표시 있죠. 그걸 누르면요. 이렇게 글자가 커집니다. 폰트가. 편집키 창에. 또 마이너스를 누르면 컨트롤 상태에서 마이너스 하면은 편집의 글씨를 폰트를 줄이고 키우고가 가능해요. 되셨죠? 이제 저는 좀 키워서 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사용법. 자, 이게 뭐 주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자, 자바나 C 또는 C++ 같은 언어에서는 주석을요, 한 줄짜리 주석은 슬래시 2번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파이썬하고 조금 다르죠? 점점점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말고. 한 줄짜리 주석. 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ctrl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즉 더하기 버튼 이걸 말하게 되겠죠. 누르면은 뭐가 되냐면 폰트 크게 다시 한 줄짜리 주석 컨트롤 플러스 빼기 버튼 즉 마이너스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거 네, 얘는 폰트 자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의 의미대로라면은 이거는 언더라인하고 는 버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버튼 잘 봐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쓰다 보면은 편집기 창이 이렇게 큰데 익스플로러도 열려 있고 태스크스 리스트, 아웃라인, 뭐 밑에 있는 인포메이션 윈도우까지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쪽 우측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노트북을 쓰시는 분도 많으니까 좀 넓은 화면으로 보겠다면요. 여기 메뉴 탭 있죠. 해당되는 파일 이름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요. 이 영역을 이 영역을요. 더블 클릭을 하면요. 더블 클릭하면 확대해서 보여주고 나머지를 창을 다 최소화시킵니다. 다시 또 더블 클릭을 하면 다시 작아져요. 자, 편집창 키우고 줄이고를 하는 것. 패키지 익스플로러도 더블 클릭하면 걔만 보여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줄여들고요. 아웃라인도 더블 클릭하면 해당 메뉴를 아웃라인만 보여주고 다시 누르면 줄여듭니다. 자, 보시면요. 파일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이 소스에서 오른쪽 버튼 New Class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에서 이름만 바꿔서 적겠습니다. My second app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앱. 근데 이번엔 메인을 선택을 한번 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선택 안 하고 피니시 누릅니다. 하니까 또 파일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패키지 익스플로러에도 소스 밑에 My First App, My Second App 두 가지 자바 파일이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차이점. 앞에 있는 것은 메인이라는 이 블럭을 포함을 하고 이게 자동 완성된 겁니다. 두 번째 것은 그런 블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코드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My First App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요. 다시 돌아와서 요 영역 보면 메인이라는 부분이 있죠. 메인 함수. 나중에 차차 설명을 더 붙여서 실행을 할 텐데, 자, 메인 함수. 원래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함수라고 안 부르고요. 메서드라고 많이 불러요. 어쨌든 함수도 같은 표현이니까 일단 사용을 하겠습니다. 섞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메서드, 메인 메서드는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6번 라인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6번부터. 지금 현재 주석이기 때문에 실행은 되지 않겠죠. 자, 첫 번째 거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세컨드 앱 같은 경우에는요. 자, 주의할 점. 편집을 하면요. 여기 메뉴 탭에, 각 파일 메뉴 탭에 이렇게 보면 앞에 별표가 표시가 되죠. 별표가 표시가 된 것은 저장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편집은 했는데 저장이 되지 않았다. 그럼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장을 컨트롤 S 항상 저장을 하시던가, 좌측에 보시면은 디스켓이 여러 개 모여있는 이런 모양 있죠. 그러면 모든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겠다는 뜻이 되죠. 어쨌든 저장하면 그렇게 별표가 사라집니다. 자, 마이 세컨드 앱 쪽으로 다시 가서 얘를 아까처럼 제가 수동으로 적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public static void의 main string args 이렇게 했습니다. 딱 지금도 저장 안 했으니까 별표 있죠? 세이브, 컨트롤 S,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고 얘도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 내에 메인 함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파일이 두 개가 있고 메인 함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자바 이 이클립스 프로젝트에선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C++도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C++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해당되는 프로젝트 내에 메인 함수를 하나 이상 두 개, 지금처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존재하면 실행이 안 돼요. 물론 방법을 빼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안 된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다 메인 함수 시작점이 있다.
자, 제가 최초 1교시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바 파일 단위로 실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파일을 묶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로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행은 각각의 파일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또는 묶어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두 가지 파일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여기서 my first, my second 두 가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볼까요? my first app.java 파일에 우측에 보시니까 outline 보이시죠? outline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대략적인 외형 모습을 말해요. 여기 보니까 my first app이라는 것은 앞에 C자, 초록색 C가 붙여 있습니다. 즉 클래스를 의미해요. 클래스다. 그 클래스 내부에 main 함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여기 조그만 s라는 게 붙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이 s는 해당되는 메소드가 스태틱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규칙은 지키셔야 돼요. 나중에 스태틱이 무엇인지도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모습만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을 동작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근데 현재는 6번, 7번 라인 사이에 동작할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자, 단축키 하나만 더 볼까요? 아까 단축키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커서가 위치해 있는 라인 전체를 통으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자, 커서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중간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이 6번 라인 전체를 한 줄을 지워버릴 겁니다. 그럴 땐 컨트롤 플러스 영문자 D를 누르시면 라인 삭제를 해줘요. 즉 컨트롤 플러스 D는 커서가 위치한 라인, 즉 줄 삭제 단축키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뭐 주석 나한테 불필요한 주석이었기 때문에 한번 지워본 겁니다. 그러면서 단축키도 하나 알려드리고요. 컨트롤 D는 진짜 많이 사용을 해요.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아직 프로그램 전체 모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파이썬밖에 안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괄호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파이썬은 괄호가 없죠? 저런 괄호 없이 블럭 들여쓰기를 함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블럭 안쪽에, 해당 함수 안쪽에, 반복문 안쪽에, 조건문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바나 C나 C++는 이렇게 블럭으로 구분합니다. 즉 여기 블럭을 선택을 하면요 아래쪽 9번 라인에도 이렇게 같이 표시가 돼요. 이 얘기는 여기 커서가 위치한 블럭은 여기서 끝났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쌍이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메인 쪽에다가 이거 왜 이걸 넣냐. 자, 메인 쪽에다가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면요. 자, 여기다 커서 갖다 놓으니까 여기가 선택이 되죠. 즉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고 있다. 즉 메인 함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우리 출력 시간에 다시 다루게 될 테지만 출력 문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출력할 거냐면 나의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글씨를 출력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잘 보시면요. 시스템 점 치면 자동 완성이 있거든요. 이거 암기하셔도 좋지만 당연히 암기를 하시겠지만 자 보시면요. 이 시스템은요. 원래는 내장 클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찍어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out 출력에 관련된 객체를 말해요. out 하니까 시스템의 글자 S가 첫 번째 글자 S가 대문자로 바뀌죠. 자바에서 무조건 글씨를 썼는데 제일 첫 번째가 대문자다. 걔는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클래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 클래스 안에 out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다시 점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print ln 프린트와 프린트 ln이 있는데요. 일단 프린트 ln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파란색으로 기울임꼴로 되어 있네요. 이 편집기의 의미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한꺼번에 많이는 안 되니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시스템 대문자,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은 오류 나요. 빨간색으로 오류 나죠. 자,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안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빨간색 밑줄이 생겼다. 마우스를 그러면 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클릭하지 말고요. 그러면 무엇인가 풍선 도움말이 뜬다. 그러면서 뭐라고 안내 문장이 나온다. System cannot be resolved. 뭐 해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그런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니까 11개의 Quick Fixed Available, 즉 빠르게 고치는 방법 11가지를 제시를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Create네요. 자, Create라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저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건데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 시스템은 자바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change system 하고 java.lang 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보이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요, 마우스 올리고 얍, 그리고 내려서 change system 했더니 다시 자동으로 바꿔주죠. 이건 바로는 모릅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 출력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이썬처럼 그냥 프린트 이 한 문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저걸 줄여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추후에 우리가 다 공부가 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스템 대문자에 대고 out.println 이라는 함수를 써서 괄호 사이에다가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장, 문자 열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자, 파이썬과 혼돈하면 안 되는 거. 파이썬에서는 작은 따옴표도 문자 열을 출력할 수 있죠. 안 됩니다. C나 자바, C++는 문자 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큰 따옴표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큰 따옴표 하고 라인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작성을 하고 세이브 하시면요. 코드는 되게 단순했죠. 자, my first app. 메인은 시작 위치다. 메인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 메인 함수는 클래스 안에 포함시킨다. 자, 주의사항. 자바는 모두 다 클래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 자바의 코드는 클래스 블럭 내부에만 작성한다. 이게 또 C++하고 C++하고 또 혼돈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하세요. 자바는 무조건 클래스 블럭 안쪽에다가 코드를 한다. 즉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쪽 하나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마이 세컨드에다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를요, 잘라서 클래스 블럭 바깥에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요, 오류가 나요. 자, 오류 나면 마우스 올린다. 그쵸? 마우스 올린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지금. 마우스 신텍스 에러, 구문 에러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마우스 올려보니까 신텍스 에러, 인서트 괄호를 열어라. 안 됩니다. 즉, 모든 코드는 앞으로 이 클래스 블럭이 시작되고 클래스 블럭이 끝나는 요 사이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위치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경향도 있는데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 파일이 메인 함수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시킬 때는 실행시키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 탭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위에 플레이 버튼 있죠. 예, 그럼 run my first app을 실행을 할 거다 라고 됩니다. 클릭을 해주면요, 요 파일을 들고 가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콘솔이라는 창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방금 출력한 나의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 이 문장이 출력이 일어나게 돼요. 이해되시죠? My second를 실행하겠다. 탭을 활성화,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죠. 메인 함수 사이에 아무것도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방법 또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요.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자바 파일을 선택, 오른쪽 버튼, 그리고 Run as Java Application을 클릭하면요. 해당되는 파일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second를 실행하겠다. 오른쪽 버튼 Run as Java Application. 얘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죠. 실행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근데 가장 편한 점은 편하게 쓰는 방법은 요거죠. 누르시고 해당되는 실행시키고자 하는 파일을 누르고 플레이 버튼.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죠. 자, 그거 말고 또 하나 단축키. 현재 선택되어 있는 탭을 실행하겠다 라고 한다면요. 컨트롤 플러스 F11번. 탭 선택 컨트롤 F11번 하면은 지금 이렇게 단축키를 누른 것과 똑같습니다. 자, 실행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펑션 11번입니다. 위에 키보드 위쪽에 숫자 0 위에 본 F11번 있죠? 이걸 누르시면요. 현재 선택된 자바 파일 실행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얘가 클래스 파일인데 얘를 컴파일하면 좀 자바지만 얘를 컴파일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저 바이트 코드가 나온다 그랬죠. 바이트 코드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바이트 코드는 확장자가 뭐다? 네, 맞습니다. 점 클래스 파일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 프로젝트에 가셔서요. 워크스페이스 안에 마이 퍼스트 안에 아까 소스에는 자바 파일이 2개 있을 겁니다. 그쵸? 우리가 2개 만들었으니까 2개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요번엔 소스 말고 빈 폴더 실행 파일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 빈 폴더 안에 가보면은 우리가 만든 자바 파일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엔 확장자가 .cl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빈 파일은 실행 파일을 말한다. 자바에서는 실행 파일을 클래스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혼자 실행 안 된다. 왜?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이진 코드가 아니라 비트가 8개 묶여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다. 실행시키려면 혼자 실행 안 되니까 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필요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JVM이 얘를 가져가서 한 번 더 컴파일을 해요. 실행 형태, 즉 바이트 코드니까 비트 단위로 변환을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그것과 JVM과 관련된 얘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프린트 ln이라는 걸 썼는데 그냥 프린트를 쓰면요. 차이점은 뭐냐면 줄바꿈이 없어요. 프린트 ln은 줄바꿈이 있는 함수고요. 즉 나의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출력하고 나서 줄바꿈이 생기는 거고 ln을 빼버리면은 프로그램하고 줄바꿈 없이 그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기본적인 출력 형태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과제를 하나 좀 드려보면요. 쉬운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즉 JDK 다운받고 이클립스 다운받고 각각을 설치한다. 무엇 먼저? JDK 먼저. 그리고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다 구축을 하시고요. 워크스페이스도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과제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는데 홈워크 1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My Homework 1이라는 프로젝트 클래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자바 파일 만들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얘를 실행시킬 거기 때문에 메인 함수 포함돼야겠죠? 예. 파일 만들 때, 클래스 파일 만들 때 메인 함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아직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동 완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클립스의 자동 완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메인 함수에다가 어떤 기능을 넣냐면요. 본인의 이름, 학번, 그리고 나이, 성별에 해당되는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쉽죠? 자, 개발 환경 다 만드시고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어서 클래스 만들고 이름, 학번, 나이, 성별을 출력하는 기능을 만드셔서 이 위 기능을 구현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방법으로 프로젝트 압축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들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백업, 예, 압축 파일로 백업을 하는데 이 압축 파일의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파일의 이름은 본인의 학번 그리고 이름. 아, 이거 하나 더 넣을까요? 단위 좀 오늘 좀 많아져서 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학번 언더바 반 언더바 이름 .zip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CTL 사이트의 과제 제출란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과제 제출란에 제출하시도록 하고요. 기간 엄수하시고요. 예,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인들 수업 들어있는 시간 그날 처리를 하세요. 지나서 나중에 하시려고 하면은 한꺼번에 몰리거나 학교에 업데이트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빠르게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가급 적용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카톡 단톡방에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단톡방을 올려놨는데 주소를 참여 안 하신 분이 아직 꽤 됩니다. 다들 그쪽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으로 공지를 할 겁니다. 질문도 단톡방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 때는 3주차의 실시간 수업 때는 웹엑스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과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수업 2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다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